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국어 학습법을 강의하러 나온 신부용입니다. 그런데 중국어 학습법에 웬 공학 박사가 나옵니까? 의아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공학이라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웃나라하고 무역을 해야 되겠는데 강이 막 가로막고 있어서 교통이 불통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교량을 넣어야 되겠죠. 교량을 넣고 이런 게 공학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아니더라도 불편한 걸 더 편리하게 만드는 물건이 많이 있죠. 그런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공학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어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중국어가 아니라 중국어 학습법 왜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럼 중국어 학습법이 뭐가 문제냐? 지금 중국어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영어가 뭐 더 많이 쓰인다고 그러지만 그 모국어로 쓰는 언어로서는 중국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고요. 근데 중국어가 어려워서 잘 안 배우려고 그러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배우는 사람은 정작 배우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너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습법을 만들어서 주면은 이 사람들이 중국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학습법을 좀 뭐 연구했다고 그러기는 우습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중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뭐 많겠지만 중국어 학습법을 연구한다 그러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제가 배우려고 기웃기웃 해보니까는 신통한 학습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국어 학습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어 학습법을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쪽으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하나? 중국어가 어려운데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하나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아까 연구했다고 그랬죠. 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중국어 학습법을 제가 개발해 냈습니다. 이거는 언어학자들은 잘 못할 거예요. 저는 이제 공과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평생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그런 학습법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국 사람이 중국인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겠느냐? 그건 이따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국인보다 유리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병음이라고 그러는 로마자로 그러니까 ABC 이런 걸로다가 중국어를 표기를 하죠. 그 발음을. 근데 우리는 한글로 표기를 합니다. 이 병음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학교에 소학교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한 3학년까지는 병음을 배워요. 뭐 물론 한자도 배우지만 병음에 익숙해지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3학년까지 그걸 허용을 하고 4학년부터는 병음을 아예 못 쓰게 해요. 한자를 익히도록. 그만큼 병음이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병음을 배워야 중국어를 시작을 합니다. 중국어를 읽어야 되니까는. 근데 그 병음 대신 한글을 쓰면은 내일부터라도 중국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한글로 표기하면은. 그래서 중국인보다 이 한글을 쓰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다. 또 한 가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한자의 뜻을 금방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천 그러면 이게 천자인데 뜻은 하늘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자식이 태어나면은 3살만 되면은 천자문을 배워줬어요. 하늘천 따지그로. 그래서 사람들이 한자를 보면은 그 뜻을 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왜 안 되느냐?
우리는 하늘, 천, 그래서 하늘이란 단어도 있고 천이라는 글자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늘이 천이 하늘이다. 뭐 사람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천 그러면 천밖에 없어요. 천을 설명하는 말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천이 뭔지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 위에 뭐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려면 천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거 설명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것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교육시킬 때 한자의 뜻을 배워준다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자의 뜻을 잘 모릅니다. 우리도 물론 한자를 안 배운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자를 안 배운 사람도 한자에는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 대자를 보면 이건 큰 대자다, 뭐 작을 소자 이렇게 그 개념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을 일깨워주면은 중국인보다 빨리 한자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한자의 뜻을 알면은 뭐 오리의 뜻을 안다든가 문장을 해석한다든가 그건 굉장히 쉬워집니다. 더구나 중국어 문법은 참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보다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더 자세히 이따 두 번째 강의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중국어 학습법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 학생들이 보는 사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구하려고 많이 찾아도 다니고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학생용 중국어 사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래요. 사전이 없어요. 그래서 왜 사전이 없을까? 저는 또 문제가 있으면 자꾸 연구를 하는 습성이 있어서 사전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어 배우려는 사람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은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만약 사전을 하나씩 산다 그러면은 사전을 만들어내면 대박이 터질 텐데 사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전이 없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사전을 줘도 이 배우는 학생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단어를 거기서. 왜 그러면 사전을 찾으려면 한자를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한자 모양을 알아야 사전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중국 사람들, 우리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이 그 로마자 병음을 쓰기 전에는 글자를 찾아보려면 획수로다가 찾아갔어요. 뭐 박이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획이 6개 되는 글자를 쫙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딱 찾아보면 뭐 여기 있으면 그 페이지수로 찾아가서 박이 뭔지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 마오쩌둥이 1950년대에 병음을 도입했잖아요. 그 로마자로다가 중국 한자를 발음을 표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병음으로 요새는 찾기가 쉬운데 학생들은 병음 그 스펠링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배우는 단어의 병음으로 어떻게 쓰느냐 그걸 모르면 사전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사전을 만들어 줘봐야 학생들은 쓰지를 않으니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애써서 이제 사전을 찾았다고 쳐봐야 무슨 자기가 뭐 국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거는 국제라는 말 별로 새로운 배우는 게 없어요. 자기가 찾기 위해서 아는 그 지식보다 더 많이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사전에서 애써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는 중국어 사전이 뭐 용도가 없어서 중국어 사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은 사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카이스트 연구소에 있을 때 그 연구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초안을 잡아서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이건 그야말로 그 발명품인데 그래서 체크 입체 사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첫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하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하나? 그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어를 쓰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아마가 아니라 중국 인구가 전 세계의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어를 한다고 그러면 이 전 세계 5분의 1의 사람하고 통할 수 있다는 얘기고, 중국어를 중국 바깥에서 쓰는 사람도 있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합하면은 아마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중국어를 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통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뭐 활동의 기회라든가 이게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국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을 다투고 있잖아요. 서양에는 미국이 강자고 동양에는 중국이 강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자기 그 패권을 넘보는 나라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알력이 심한데 그거야 뭐 우리가 중국어 배우는데 관여할 바는 아니고, 하여튼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경쟁 때문에 알력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져요. 또 알력이 없이 서로 우방국이 돼서 서로 왔다 갔다 많이 교육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때 또 역시 커뮤니케이션은 더 많아질 겁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본토를 공격받은 것이 9.11 사건이죠. 그때 그 아랍 비행기가 UN 빌딩을 받아버리고 그랬는데, 그 뒤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때 아랍어를 아는 사람이 미국에 좀 많이 있었으면은 그걸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배워주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리고 물론 중국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그 안보, 국제 상황을 따져볼 때 중국어는 배워두면은 정말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아니라도 호기심에서도 배울 수 있고 취미로 배울 수 있고 소일거리로도 좋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내 이 나이에 뭘 새로운 걸 배우겠느냐, 그냥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100살까지 달을 산다고 그러는데 은퇴하고 뭐 하시겠습니까? 여행도 하고 뭐 취미도 살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중국어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활동 반경이 훨씬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중국어를 배워두면은 자기 손주나 이런 그 어린이들한테 배워줄 수도 있어요, 중국어를. 그것도 참 좋은 소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두고, 배워보는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난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이게 제가 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중국어 학습법의 요체입니다.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강이 끝나면 2강에서는 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중국어 학습법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체크 입시사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는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알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그런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렵지 않아야 된다. 중국어는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보면 세계 인구 4명 중 1명, 또 한자, 이건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한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한자로 담겨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조선조 때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아직 다 번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한자를 빨리 알고 그게 뭐 한자라는 게 중국어인데 그걸 빨아가지고 이런 것도 번역하고 그래야 문화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한자를 자꾸 안 배워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 일반 국민들은 안 배워도 되겠지만 학자들은 배워야죠. 역사학자라든지 언어학자들은 중국어를 한자를 안 배우면 안 되죠. 그래서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뭐 교양인이라든지 지식인이라고 자부하고 싶으면은 한자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워둬야 됩니다. 한자. 근데 한자만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중국어를 배우면서 한자도 익히면은 뭐 일거양득이겠죠.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어가 아까부터 자꾸 어렵다 그랬는데 진짜 어려운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안 배워야 된다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어려워서 딴 사람들은 안 배우거든요. 그럼 나는 배워야지. 딴 사람들이 안 배울 때 내가 배워야 내가 경쟁력이 커지는 거지. 뭐 다 배우는데 나도 배우고 그러면 뭐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나한테는 오히려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배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한국인은 중국어 배우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 쉬워요. 우리가 쓰는 말의 그 어휘의 70%가 중국어와 같이 쓰고 있어요. 뭐 국가라든지 뭐 환경,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중국어에도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발음들도 비슷한 게 아주 많아요. 옛날 신라 시대하고 신라 시대 저쪽은 당나라 때는 언어가 통했었대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세종대왕 때 그 훈민정음에 관한 책을 보면은 그 발음이 지금 우리가 보는 중국어 발음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미국 사람하고 같이 앉혀놓고 한자를 뭐 보여주거나 한자 말을 뭐 천당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지옥 이런 거를 가르쳐 주면은 우리는 뭐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천당하면 천은 하늘 천하니까 천당이고 지옥은 땅 진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되는데 이거는 미국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국어 배우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중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가서 뭐 중국 사람들하고 뭐 얘기도 좀 해보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참 중국어 배우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기 참 좋은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중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중국어가 무엇이 어려운지 그 어려운 거를 하나씩 따져가지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학습법이 생기겠죠. 제일 처음에 한자가 어렵다. 한자는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프죠. 우리나라 한글은 보면은 그 획이라는 게 옆으로 이렇게 쭉 근 거, 수평선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비껴서 하는 거고, 동글뱅이. 요것만 있으면 다 글자가 되는데, 한자는 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기만 해도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글자의 획, 그 다음에 글자의 수가 한자가 뭐 글자가 몇 개나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 5만 자도 넘는다. 뭐 최소한 2만 자는 알아야 뭐 지식인이다. 이렇게 겁을 주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사람은 HSK라고 중국에서 정부가 치르는 그 중국어
정도, 그 수준을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그건 HSK라고 그러는데 그 HSK 3급만 되면은 뭐 취직도 할 수 있고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3급에 서 쓰는 어휘 단어가 600개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딱 정해줬어요. 600개를 딱 리스트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 어휘 600개에다가 한자 617글자 이렇게 정해서 범위를 딱 정해줬어요. 뭐 이것만 알면은 이 시험 중에서 필기시험은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를 쉽게 배운다고 그랬죠. 이 617 한자를 배우고 그 뜻을 알면은 뭐 글씨 쓰지는 못해도 보고 이건 뭐 하늘 천자구나, 뭐 이건 뭐 따지자구나 이렇게 그렇게 617글자를 알면은 605위 아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거는 글자로다가 어휘가 이루어지니까는. 그래서 3급이면 아까 뭐 취직도 하고 학교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3급만 일단 목표로 하면은 한자 많은 게 아니에요. 600글자, 한 600글자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2만자, 뭐 5만자 이거는 그냥 겁주는 얘기고 배우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글자입니다. 상관이 없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5급이면 상당히 고급으로 들어가는데 5급에는 어휘가 2500 어휘 1685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음이 되게 헷갈립니다. 중국어가 지금 무엇이 어렵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병음이라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립니다. 이게 혹시 병음이 뭔지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한테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공자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학자, 철학자가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뭐 근래 사람이죠. 근데 루신이라는 그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자가 망하든지 중국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망한다 이랬어요. 자기가 한자를 보다가 참 딱하니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의 지도자가 이제 우리는 모택동이라고 그러는데 마오체퉁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죠. 아이 한자도 버릴 수 없고 중국도 버릴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주온라이죠. 주온래, 우리는 주온래라고 하는 주온인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마오체퉁의 최고 부하 아닙니까?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 한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 이런 데는 한자를 버렸잖아요. 버리고 그냥 로마자로 써버리잖아요. 말을. 우리도 그렇게 하던가. 중국이죠. 중국도 그러면 한자를 버리고 로마자로 하던가. 그건 참 어렵거든요. 중국이 한자를 버린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5000년 동안 한자로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이 동양 문화의 본산인데 그걸 그냥 한자를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있어요. 한자를 도저히 버리지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자를 좀 쉽게 하자. 그렇게 쉽게 하고 읽기 쉽게 만들자. 그래서 도입한 것이 병음. 그래서 로마자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자는 좀 쓰기를 간단하게 만들자. 이게 간체자를 만든 거죠. 그 병음을 만들었는데 로마자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한글은 글자 하나가 금방 읽으면 되는데 로마자는 읽을 수가 없는 글자예요. 그건 뭐 예를 들어서 C자가 어떨 땐 K로 발음했다가 C로 발음했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한다는 게 시작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엄청 편한 거죠. 로마자로라도 발음 기호를 쓰니까는. 그래서 그 병음을 도입을 했어요. 이건 뭐 미국에 살고 있던 그 주영광이라는 미국의 의사를 불러다가 이 발음을 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1950년대에
모택동의 명령으로 만들었는데 60년대, 70년대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아주 효과를 톡톡히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컴퓨터 공학이랄까, 컴퓨터 지식이 뭐 세계 최고급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병음이 아니었으면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음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구세주였지만 우리한테는 되게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병음에서 J나 Z 이걸 지읒 발음을 우리의 지읒 발음을 읽어야 돼요. 그럼 어떤 때는 J를 써야 되고 어떤 때는 Z를 써야 되느냐. 그거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나 X나 다 시읒 발음이 나오고 C나 Q나 다 치읒 발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 스펠링을 알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중국에서도 3학년까지는 병음을 써가지고 배운다고. 그 다음에 모음도 이게 I자는 2로 읽는데 I도 2로 읽어야 되고 뭐 이렇게 요것만 네 가지만 내가 예를 들었지 헷갈리는 게 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 좀 하다가 병음 헷갈려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성이 있잖아요. 중국어는 사성은 사실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면 뭐 사성 좀 안 배우더라도 학생들한테는 통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학생이다 그러면 사성이 틀려도 알아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생님들은 보통 겁을 주기 위해서 성조가 틀리면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러는데 그건 좀 과장된 거고 하여튼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이 사성을 알아야 되는데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구별해서 알겠습니까? 그냥 귀로 자꾸 들어가지고 익숙하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학습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몇 번을 들어야 귀에서 인식을 하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500번을 들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배웁니까? 그래서 중국어가 이래서 어렵다 이겁니다. 사성 표시도 뭐 눈이 좀 나쁜 사람은 잘 구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도 쉽지 않은데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나 중국어가 이렇게 어렵기만 한 건 아니에요. 쉬운 점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 공학도가 이게 필요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그걸 배우려고 이렇게 무조건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걸 생각을 했는데 한자는 몇만 자나 되지만 그 한자의 발음 이건 우리가 음절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음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글에서는 음절이 아주 쉽게 설명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음자 이건 초성, 중성, 종성이 돼가지고 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그 소리 나오는 거, 요걸 음절이라고 해요. 절도 초성, 중성, 종성에서 절이 되잖아요. 요것도 음절. 근데 중국어의 음절은 우리같이 이렇게 똑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천 하는 천자 이것도 tn 그러는데 우린 천 그래가지고 글자로 하나로 떨어지지만 중국어에서는 tn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두 음절이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어에서는 그걸 한 음절로 쳐요. 글자 하나는 한 음절이다 이렇게 쳐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자 2만자, 5만자 이렇게 되지만 그 한자를 읽는 발음은 417개밖에 안 돼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뭐 중국어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난 씌워봤어요. 그 사전에서 417개, 뭐 415개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18개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좌우간 내가 시기는 그 발음이 쓸 수 있는 발음이 417개. 그러면 417개라는 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 음절을 쓰는지 아세요? 한 8,000개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가자를 보면 갈, 그리고 막 받침도 막 여러 개 있고 그렇게 되는데 중국어에서는 가자도 없어요. 가자도 없고 간자가 있고 강이 있어요. 그러면 가줄에서는 간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음절이 적으니까는 다 합해봐야 417개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지금 그 5급까지 상급은 너무 적어서 저는 이제 아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체크 입체 자전에 그 5급의 어휘를 전부 담았는데 그 5급 어휘를 다 담아도 36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65개 음절표를 만들면은 그 글자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목에 요런 글자는 이렇게 읽는구나. 그렇게 배우기가 쉬워요. 이래서 저는 그 음절을 통해서 한자를 배워야 된다.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 강의에서, 이 다음 강의에서 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학습법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절을 통해서 글자를 배우자. 글자가 아니라. 이따가 그 표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중국어는 문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 미래 이런 것도 그냥 없어요. 그 글자 하나로다 넣으면 과거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그 다음에 우리는 나에게, 나를, 나와 뭐 그러면서 그 토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에는 그런 토시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만 됩니다. 나 그러면 내가도 되고 나를도 되고 뭐 다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만 알면은 뜻을 파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자면 나를 배우고 르는 뭐고 나에게는 뭐고 나와는 뭐고 이것도 따로 토시를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그 뭐 나자만 하나 있으면 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 대신 우리처럼 확실하게 뜻을 표현은 못하지만 통하는 거는 쉽게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중국어 배우는데 하나의 간단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배우는 게 어려우면은 어려운 걸 어떻게 쉽게 배워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쉬운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학습법, 거기에 그 쉬운 방법을 찾아서 쓰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요약을 하면은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한번 반복을 해 보겠습니다. 중국어는 한자가 어렵고 병음이 헷갈리고 사성을 익히기가 어렵다.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배워둘 만하다. 남들이 못 배우는 걸 내가 배워야죠. 다 배우면 뭐 배워봐야 무슨 크게 돋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을 배워야 경쟁력이 커진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사실 뭐 중국어라고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외국어 배우려면 다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러시아어를 배운다든가 뭐 아랍어를 배운다든가 그러면 안 어렵겠어요? 다 어렵죠.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중국어는 그래도 또 쉬운 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쉽게 배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면 또 우리는 부산물로 한자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자. 어렵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게 오늘 첫째 강의의 결론입니다.